기원전 73년 로마의 작은 검투사 양성소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한 명의 트라키아 출신 검투사가 몇몇 동료들과 함께 탈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스파르타쿠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이 되어 로마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이 불길은 단순한 노예들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견고한 사회 시스템, 즉 막대한 노예 노동력 위에 세워진 제국의 근간을 뒤흔든 대사건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조직적이었던 노예 반란, 일명 제3차 노예 전쟁 또는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은 수십만 명의 노예들이 자유를 외치며 검투사와 함께 로마 군단에 맞선 피와 눈물로 점철된 위대한 저항의 서사시입니다. 노예에서 반란군의 지도자로 그리고 전설로 남은 스파르타쿠스와 그를 둘러싼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파르타쿠스 반란의 배경에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 암울한 사회상이 있었습니다. 제국이 팽창하면서 정복 전쟁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수많은 포로들은 로마 사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광산, 농장, 그리고 가장 비인간적인 장소인 검투사 양성소에서 혹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검투사들은 그저 상류층의 유흥을 위한 도구였으며 싸움터에서 죽거나 살아남는 것 외에는 어떤 희망도 없었죠. 이들의 분노는 응축된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스파르타쿠스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 스파르타쿠스는 한때 자유로운 트라키아 전사였습니다. 그가 검투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은 그가 로마 군단에서 탈영했거나 전쟁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경험했던 그에게 검투사로서의 삶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단순히 힘만 센 검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신뢰를 얻는 뛰어난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함께 탈출을 계획했고 이는 반란의 성공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73년 카푸아의 한 검투사 양성소에서 약 70명의 검투사들이 주방 도구를 무기 삼아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들은 인근 마차를 습격해 검투사들의 무기와 갑옷을 빼앗았고 곧이어 산으로 도망쳐 주변의 노예들을 합류시키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바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스파르타쿠스 일행은 베수비오 산에 숨어들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이를 단순한 범죄자들의 소요 사태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검투사들의 반란이 로마를 위협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프라이토르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글라베르가 이끄는 3,000명의 병력을 파견했지만 이들은 정규군이 아닌 임시 징집된 오합지졸 부대였습니다. 이 시기 스파르타쿠스의 전략은 그야말로 천재적이었습니다. 글라베르 군대는 베수비오 산의 유일한 통로를 봉쇄하고 스파르타쿠스 반란군을 굶겨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쿠스는 병사들에게 야생 포도나무 덩굴을 엮어 밧줄을 만들게 했고 절벽을 타고 내려가 로마군을 기습 공격하는 놀라운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로마군은 이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대패했고 이 승리로 스파르타쿠스 반란군은 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베수비오 산의 승리 소식은 이탈리아 전역의 노예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농장과 영지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예들이 스파르타쿠스에게 합류했고 반란군의 규모는 순식간에 수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이들을 검투사 출신 동료들과 함께 군사적으로 훈련시키고 획득한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하며 강력한 조직력을 갖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도망자가 아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반란군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로마 원로원은 더 이상 이 사태를 경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정관들을 보내 스파르타쿠스를 진압하려 했지만 반란군은 연이은 전투에서 로마 군단을 격파하며 그들의 무능함을 조롱했습니다. 전설적인 로마 군단이 노예들에게 패배한다는 사실은 로마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반란군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정면 대결보다는 기습, 야간 공격, 매복 등 비정규전 전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로마 군단에게서 빼앗은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훈련하며 점차 정규군에 준하는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반란군 내부에도 분열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를 탈출하고 싶어 했지만 그의 부관 크릭수스 등은 로마를 약탈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의견이 갈라져 반란군은 둘로 나뉘었고 크릭수스가 이끄는 군대는 로마 군단에 의해 전멸당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파르타쿠스의 뛰어난 전략적 판단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이은 패배의 위기감을 느낀 로마 원로원은 마침내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에게 지휘권을 맡겼습니다. 당시 로마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수스는 강력한 사병을 보유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쿠스 군을 괴멸시키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크라수스는 독특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반란군을 이탈리아 남부로 몰아넣고 반도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해자를 파서 스파르타쿠스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포위망을 뚫고 시칠리아로 건너가려 했지만 그가 협상했던 해적들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스파르타쿠스 군은 덫에 갇힌 채 크라수스 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기원전 71년 루카니아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스파르타쿠스 군은 패배했고 스파르타쿠스 자신도 최후의 순간까지 용맹하게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그의 전설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크라수스는 노예 반란에 대한 경고로 반란에 참여했던 6,000명의 생존 노예들을 카푸아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아피아 가도의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이는 로마 사회에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었고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비록 실패했지만 로마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반란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스파르타쿠스 반란은 단순한 폭동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단순히 로마를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노예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려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상은 후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특히 현대 인권운동가들에게는 자유와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스파르타쿠스 반란은 로마의 사회적, 군사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 같은 실력자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이후 로마의 권력을 두고 격렬하게 다투게 됩니다. 이들의 경쟁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부상과 함께 로마 공화정을 종식시키고 제정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비록 로마의 거대한 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의 이름은 노예와 압제받는 자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영화와 소설,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재탄생하며 자유를 위해 싸운 위대한 영웅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정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